안녕하십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갈 것 같은데요. 저희들 마음이 또 몸이 추워지는 만큼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노나라를 좀 아침마당 같은 분위기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편안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그 기존의 노나라는 노인 문제를 우리 사회나 정치, 경제 접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자니까 요즘 정치적인 우리 사회의 상황 이렇게 비춰봤을 때 너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좀 준비해 보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정치 얘기입니다, 여러분. 첨예하게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장의 얘기를 저희 가족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얘기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가족 얘기고 저희 집의 얘기고 사소한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오늘 들어보시고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접해보시고 우리 가족은 그래도 좀 저 집보단 낫네. 그래도 우리는 저 집하고 좀 비슷하네. 우리 저 정도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마시고 딱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사는 집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이 여러분만 계신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소화불량도 걸리시고 불면증까지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혈압도 굉장히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노나라 영상에 붙는 댓글과 제 개인 채널인 이 신박사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불안감이라든지 소화불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신적인 불안감에서 기초하는 다양한 이 고통들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그 정신적인 불안감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러한 요소들을 고민을 해서 이번 영상을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얘기, 즉 저희 개인적인 가족의 얘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당한 그 테마는 이런 거예요. 70대 후반의 이찍 두 분과 50대 중반의 완전히 진보적인 성향의 제가 같이 살면서 느꼈던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어떻게 가족 내에서 그 좁은 집, 가정, 그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편안하게 가급적 살려고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젊으셨을 적에 매우 진보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저는 사실 대학 학번이 89학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운동의 끝물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의 가장 정점에 있던 그런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하고 시위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시위를 해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학생들이 바로 잡았던 나라다. 열심히 해라. 그러나
양키 고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저희는 구호가 반전 반액 양키 고음이었습니다. 반전 반액 양키 고음 이거였어요.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양키 고음을 왜 하지 말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아버님 직장이 미군부대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셨겠죠. 양키 고홈이 되면 우리 집은 쫄딱 굶는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하되 시위를 하되 대한민국을 바로 잡되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양키 고음을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좀 약간 쫄보다 보니까 아버님 말씀을 듣는다고 시위 참여를 했으나 과격하게는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어쨌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진보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15년, 16년 정도의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와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이제 연세 많이 드셨고 60대가 넘으셨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는 그때 아마 선거 때였나 싶었어요. 그 즈음에 아버님의 정치관은 매우 보수적으로 변해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저희 집이 이제 뭐 보증서는 IMF가 물론 있었고요. 97년도에 제가 미국 갔으니까. 그리고 집 보증을 이렇게 쓴 것 때문에 집이 또 잘못됐었고. 그리고 이래저래 또 유학 가 있는 아들을 또 서포트 하려니까 두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판단으로는 박정희의 향수를 갖고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최소한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였는데 왜 최근의 지도자들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뭐 보수의 대통령이든 진보의 대통령이든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정부를 믿지 않으셨어요. 항상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저희 아버님은 또 월남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월남 참전 용사분들에게 대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나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부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뿌리박힌 그러한 이제 사고를 갖게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판적이시고 현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되든 실망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나마 실망을 덜 합니다. 하지만 진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진보 진영이 잡았을 때는 실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은 어느 정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입관이. 근데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뭐 기대를 많이 하게 하고 뭐 사실 이제 통념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정의로울 것 같고 조금 더 뭐 제대로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선입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지 진보 진영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년에 들어서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크고 작은 뭐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진보 정권에 대한 실망이 훨씬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더 보수 진영을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는 사실 어머님은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듯이 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 가정 생활이 중요하지 정치에는 그닥 관심이 없으신 분인데 이게 두 분께서 지금 70대 후반이신데요. 두 분께서 같이 사시는 것이 참 좋긴 합니다. 두 분께서 서로 뭐 알콩달콩 때로는 아웅다웅 하시면서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확실히 노인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커플이 생활을 하시는 게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서로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의지가 되고. 그런데 정치적인 이 영역에 들어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을 다른 쪽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든 상황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 제가 듣기에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어느 한쪽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런가? 그게 그럴걸? 이제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럼 또 상대방이 이제 한 분이 또 그럴 거야. 그러면 다른 한 분이 그렇지라고 단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내뱉는 말,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계속 강화되는 반복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돼가면서 연세 드시면서 갖고 있는 보수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저는 목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자연스럽게 아무리 제가 뭐 예전에 열린공감에서 최동석의 인사만사를 찍고 더탐사에서 이렇게 노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뵈어도 이 영상은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어쩌다 한 번씩 보시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상에 대한 깊은 이해랄까? 왜 내 아들이 저기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것을 나는 모를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생각이 점점 공고해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시는 건 저는 뭐 매우 좋죠. 환영하고 자식으로서. 그러나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인들이 이 사고를 조금 더 오픈시키고 개방적으로 확대하고 넓히고 조금 열린 상황에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취약한 그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댁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분께서 서로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티격태격하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부딪혔던 부분이 두 분이 하루 종일 TV조선하고 무슨 뭐 채널A, 뭐 MBN 이런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듣기가 싫으니까 또 제 방에서 나오는 뭐 진보 진영의 여러 다양한 방송들 소리를 전 또 일부러 크게 해놓으니까 들으시라고 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첨예합니다. 저희 집이.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분도 불편해하시고 저도 불편하고 하다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저희 어머니하고 그런 좀 말다툼이 약간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접으셨어요. 닫으셨어요. 그 대화를. 그러니까 저는 나름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어느 학교를 나오고 사회에서 어떠한 직위를 갖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식은 그냥 자식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집까짓 게 뭘 알겠어. 자식이 뭐 밥을 굶어봤어? 배고픈 걸 알아? 박정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사고를 100%는 아니어도요 어느 정도는 항상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일정 정도 자식이 부모에게 도전하는,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추고 싶은 뭐 그런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대화를 저와 설전을 좀 이어가시다가 닫으시더라고요.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 거다. 서로 참견하지 말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상해서 그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딱 했는데 반나절도 안 가서 핸드폰 뭐가 안 된다고 저한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부모 자식이,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모 자식이 연을 뭐 끊고 뭐 아주 심한 경우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무리 이념적으로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달라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산다는 건 정상적인 이해 범위 안에서는 참 힘든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하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묘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두 분과 이렇게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두 분을 설득을 할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죠. 얼마 전까지는 했었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시니까 좀 진보적인 생각을 좀 하게 해서 조금 더 사실을 알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고 있는 30%에는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다. 나의 부모님은. 그냥 한 40, 그러니까 그 30%를 살짝 벗어난 범주에 있는 언제든지 가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러나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서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식이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지나치게 강요를 하게 될 때는 오히려 부모님들은 더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거나 라는 것보다는 앞선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금 정부에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최근에 세계인이 거의 알다시피 하지만 너무 사건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로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측근들로부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 분께서 채널A나 TV조선만 보신다 할지라도 보시거든요. 그런 뉴스를 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직접 제가 언급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비서실장 되는 사람들이나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거실에서 막 꾸짖는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 하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와 같이 같은 진보 진영에서 어깨동무하고 가실 상황은 아니라는 건 저는 압니다. 아마 제 생각엔 대부분의 가정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성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한된 정보의 제공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 마지막 그 부분을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철벽 같던 보수 진영만을 이렇게 막 찬양하시던 믿던 분들께서 최근에는 선택적으로 박수도 쳐주고 선택적으로 비난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지난 6개월이 어느 정도는 상당한 변화를 부침을 겪고 있지 않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념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혹시라도 댁에서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마음 상하지 마시고 현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좀 유지를 해 나갔으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양당 제도를 하루속히 우리나라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비난하면 어느 한쪽이 승리자가 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거는 조금 우리 전반적인 의식 구조, 정치 의식에 비하면 이 구조는 조금 후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이 유권자들로부터 진정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구조가 하루속히 대한민국에 자리 잡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직 어르신들께서도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노나라 시간에는요, 저희 감추고 싶은 저희 가족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개를 살짝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미래의 어르신들이 보다 올바르게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보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비해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분들마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굉장히 떠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가정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요 포지션이, 요런 화면 구성이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더 어떤 식으로 전달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포맷과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노나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